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우리 조선 전기에서 마지막으로 문화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화 관련된 문제들이요. 항상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체 페이지 수를 보면 10페이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은 적죠. 전체 문화 파트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내용이 적은데요. 자,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성리학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성리학 쪽에서는 조선 전기하면 이 성리학을 둘러싼 조선시대 때 논쟁이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전기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리론과 주기론이 되겠고, 조선 후기 시기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호랑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조선 전기에서는요, 이제 주리론과 주기론이 나올 텐데 단순하게 먼저 접근하면서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리론 같은 경우는 누가 제시하더라? 이황. 동방의 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황 쪽에서 나온 거고, 주기론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나오더라. 자, 이것 자체만으로도요,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거든요. 자, 643번입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인물. 이 인물들은요, 큰 틀에서 보면 다 여기서 계속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자, 먼저 동호문답 등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이 적은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동호문답이라고 하면 바로 이황의 저서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론을 밝혀보고자 했던 거죠. 여기에다가 이황하면요. 성학십도라고 해서요. 왕이 나아갈 길을 무엇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거기 반면에 1번에 보니까 신만양병설이 보고 있습니다. 신만양병설하면 16세기 이후로 신만양병설. 무너지고 있었던 조선의 군사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했던 거고요. 2번에서 이제 성학십도 보이고 있고요. 3번에서 경몽요결이 나오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학서가 되겠고, 서원과 향약이 되겠는데요. 서원과 향약 같은 경우는 이황, 이 다 들어갑니다. 도산서원이 되겠고, 자운서원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예안향약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서원향약도 나올 것이고. 자, 그러니 그것만으로는 지금 일단 4번만으로는 답이 안 되니까요. 결국 1, 2, 3번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번 성학십도 같은 경우는 이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44번 문제.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는 우주 만물의 본질은 순수하고 착한 형이상의 이로서 모든 만물은 그 점에서 모두 착하고 평등하다고 보았다. 자, 그런데 이가 형이하로 발현되는 것이 기로서 기의 세계는 천차만별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 학설은 주자의 견해를 철학적으로 심화시킨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형이 상학적인 원칙과 규범과 명분을 존중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주기론입니까? 주리론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주리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요. 이현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서를 수립하였습니다. 됐나요? 저희가 이황 맞는 거고. 2번에서 그의 학설은 성혼, 송익필, 김장생 등의 기호지방 학자들에게, 자, 일단 지방의 차이가 나오는데 도산서원이 어디 있나요? 영남지방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는 영남지방을 근간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모시고 있는 이제 자운서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면 여러분들이 강릉에 있는 오죽헌을 많이 생각하는데 거기는 외갓집인 거고요. 그의 친가는 경기도 파주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 지방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수도권 일대 쪽에서 그의 학파가 형성이 되죠. 자, 3번에서 성학십도라고 했으니까 이황 쪽이 되겠고요. 4번에서 주자서 저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황이 되겠네요. 답은 결국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45번에서 조선의 성략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조선에 들어온 성략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랬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면 결국 평등이어야 되잖아요. 이건 동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을 강조하냐면 명분론을 강조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걸 탄생시켰던 인물은 공자고 공자가 유학을 탄생시켰던 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거예요. 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이요 500여 년 이상 하나의 강대국이 없이 절대 강자가 없이 막 분열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권모술수가 막 넘쳐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공자는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아,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본이 흐트러져서 그렇다. 그러니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지면 그런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져서 중국 전국이 평온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으니 왕, 백성, 신하 각각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각자 해야 될 일, 명분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2번, 서원은 주세붕이 성략을 도입한 정몽주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땅에 성략을 최초로 들여온 인물은 안양이죠. 주세붕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서 이인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으로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보다 더 이상적인 쪽이 누구라고요? 위쪽이라고요. 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반면 여기는 조금 더 현실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만양병설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가시킵니다. 형이 상학적 또는 이상적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현실적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이 황은 이에 비해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 그래서 결국 3번과 4번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5번에서 16세기 중반부터 성략 연구가 심화되면서 학설과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 조선에서요, 기본의 교육은 15세기 때는 성균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관학인 거죠. 16세기에서부터는요, 서원. 되셨어요? 사학인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인물 나왔는데요. 646번. 일단 5,000원권 지폐 인물이면서 성악 집요. 요인지 돈지에 따라서 답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악 집요를 올려서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군주 개조론을 주장하였더라. 조금 더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1번에서 일본의 성리학에 크게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 이황이 되죠. 2번에서 도덕적, 근본적, 이상주의적 또 나왔습니다. 이황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미법이라고 하면요, 대동법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47번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성리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1번 다시 보고요. 또 원의 학자들과 만건당에서 교류하고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안양, 이재영과 같은 고려시대 성리학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에서 이라고 하면 개혁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이 시기가 16세기. 3번에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요. 주례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조선 장기 사회에서 다뤄봤었는데 15세기를 이끌었었던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국가 통치를 위해서 주례를 근간으로 삼은 반면에 16세기 사림들 같은 경우는요. 명분을 되게 강조해요. 자, 명분을 강조했던 그 기원하면 공자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썼던 중국 역사서 춘추입니다. 됐죠? 자, 4번에서요.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이쪽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현적이라고 하면 이현적 이황으로 이어지는 주리론이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8번. 계속 지금 인물 문제가 반복이 될 겁니다. 일단 이럴 때는요. 먼저 보기를 보세요. 1번.
일본 성략 발달에 영향 줬다 그러면 이황이었었죠. 자, 2번에서 경몽요결이라고 했으니까 2죠. 3번에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게 한 건 이황이었고요. 4번에서 예안향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4번 이황이에요. 그리고 2번만 이가 되겠는데 가를 봤더니 가에선 성악 10도니까 이황이죠. 그러면 이황과 관련된 것은 1번, 3번, 4번이었는데 답이 1번밖에 안 돼요. 자, 반면에 이제 나를 보시면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2니까 2번 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라고 나왔죠.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성략자와 관련된 문제를 연속 6개를 풀어봤어요. 6개를 풀어보니까 이 안의 범주에서 벗어날 게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나 실제로는 이 범주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9급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49, 50도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냐면요. 655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역사서 쪽을 볼 텐데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접근할 때는 이제 고려시대 거 하나.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고려 중기, 또 고려 후기에서도 원나라 간섭기가 있고요. 또 그 전에 있었던 무신정공기도 있죠. 또 구분하시고. 조선 전기, 또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역사서들을 잘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일단 거기 이제 5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역사서를요 먼저 편찬 방법 잠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찬 방법 하면 이제 기전체가 있고요. 크게 보시면 편년체가 있죠.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두 개 중에서 중국에서 일단 정통 역사서를 썼던 그 사마천의 사기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요. 사마천의 기전체 이렇게 암기하세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 본, 기라고 해서 여기는 왕, 세가, 여기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제후들을 쭉 썼던 거고요. 열전, 여기는 충신들, 또 뭐 지라고 하면 풍속을 비롯해서 다양한 객관적인 정보들, 마지막으로 연표 이런 거 담고 있는 형태인 거고, 편년체 하면 1년, 2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날짜, 순으로 지필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린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거 어떤 책이 기전체고 어떤 책들이 이제 편년체인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기전체를 가지고 있는 책들의 공통점은요, 기자나 사자로 끝나는 책들이 많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되셨습니다. 대신에 조심할 거는 삼국유사는 아니고요. 네, 삼국사기 여기 들어갈 거예요. 됐나요? 자, 반면에 편년체의 대표적인 게 실록, 통감. 자, 그래서 조선시대 하면 당연히 조선 왕조실록을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 통각하면 특히나 되게 잘 나오는 책이요, 바로 동국통감이에요. 왜냐면 이전의 역사서들, 여러분 여기 고려사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저료가 들어가니까 고려사, 저료를 여기다 넣읍시다. 이전 책들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한시대를 다룬 반면에 동북통감은 일단 그 당시로 말하면 전시대를 다 다뤘으니까 단군에서부터 출발해서 고려시대까지 다 다룬 되셨어요. 그래서 이 통감으로 끝나는 건 편년체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이 역사에서 담고 있는 게 한 시대만 다룬 게 아니라 통사라는 것 중요하게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이해 볼게요. 자, 55번입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의 사서로서 라고 했는데 아니죠. 맞죠. 태조 시기 때 쭉 나오고 정종 시기 쭉 나오고 그 다음 태종 쭉 나오니까 일단 이제 크게 보면 시대순인 거 맞죠.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1강에서 다뤄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이요. 모두 11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이번에서 동국 통감 어느 시기 때? 성종 시기 때. 누가? 서거정이. 역사서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세종대왕 아니면 성종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이륜행실도라는 게요. 삼강오륜. 그 삼강오륜에서 이륜만 따로 뺀 거죠. 동몽수지에서 어린아이들, 그렇죠? 아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유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맞는 거고. 3번에서 고려국사 누가 썼습니까? 이것도 정도전이 썼어요. 고려국사는 정동선이 썼는데 근데 아무래도 뒤로 오면 올수록 이제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나왔던 것이 고려서 저료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에서 기자실기. 기자조선을 주목한 조나주의 사관이 반영되었다. 근데 이제 기자실기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단군이 아니라 기자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역사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조나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56번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동국통감은 그래서 뭔데요? 예, 우리나라 최초 이제 통사로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인 것은 편년체라는 거. 2번에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사관의 기초에서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구삼국사가 있었는데 그게 다 불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자 다시 김부식이 왕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 이끌고 집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김부식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 자체가 고려 중기 유학자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시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전체 맞죠? 사략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략자들하고 하는 대부분의 역사들의 특징이 뭐가 될까요? 자주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인데요. 이게 이 사략이 나올 때요. 이제 뭐 고려말의 사략도 있고 조선 초기 사략도 있는데 이 사략들은 아무래도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조나주의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서 동사강목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안정목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쓰는 겁니다. 하나 특징이요. 조선 전기시대 때는요. 전 시대를 다루는 통사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국통감이라는 책을 되게 주목하죠. 그런데 조선 후기를 가면요. 대부분이 통사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그때는 막 이런 거 이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고증사학은 뭐냐? 고증 문헌 자료들 있잖아요. 옛날 사료들을요.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한두 권 정도가 아니라 몇십 권 정도도 아니고요. 몇백 권씩 보는 거. 안정복 같은 경우는요. 이 동사 강목을 쓰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요. 책들 다 비교 분석하면서 나름 그래도 객관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책들인 겁니다. 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고증사학이라고 한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57번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세조 때 시작을 했는데 언제? 성종 때 그래서 완성이 됐고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계속 요거 나오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한 시대만 썼는데 이제는 통시대를 쓴 거죠. 그래서 동국통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어디를 가볼까요? 자, 오케이. 이번에는 59번 밑줄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개 지나간 흥망의 자치는 앞날의 교훈이 되기에 이 책을 편찬하여 올립니다.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법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기전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밑에서 네 번째 줄 신돈의 자식인 우왕과 창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봤더니요. 일단 고려의 역사를 썼는데 문제는 신돈의 자식인 우왕과 창왕이라면서요. 우왕과 창왕에 대한 폄하가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신돈의 자식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말하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내온 명분론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딱 본다라면요. 조선의 또 역사서가요. 조선의 역사서들이 나올 때 색깔이 조금 더 나나요? 조선의 역사서를 볼 때요. 조선이 건국된 15세기에서도 초반부 역사가 되고 15세기에서도요. 이제 중반부 역사 쪽 보고 16세기 역사 이렇게 본다라면 이 15세기 중반 있잖아요. 이때가 자주적이고 16세기 역사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인 쪽이 나올 거니까 여기는 존화주의적인 요소들이 나오겠죠. 기자실기가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세기 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건요. 신돈의 자식인 우왕과 청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이제 건국의 정당성 쪽을 주장하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뭔데요? 정도전이 썼던 고려국사입니다. 됐나요? 자, 1번 16세기 편찬되었다? 아니고요. 2번에서 자주적으로 재정리했다라고 하려면 요거는 15세기 중반에 나온 고려세가 됩니다. 3번에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여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니까 이건 삼국사기죠. 4번에서 서거정이 편찬한 역사서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건 이제 동국통감이고요. 답이 여러분들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고려사와 그러니까 고려사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고려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단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조금 논란이 조금 정신이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고려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답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딱 봐도 또 서거정 나오고 있으니까 동국통과 관련된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62번 한번 볼까요? 자,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문제가 단독문제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지금까지 별도로 잘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게 조선왕조실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식의 실록이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춘추관에서요. 그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록청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찬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그 소리인 거죠. 2번에서요. 여러분들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모든 왕과 관련돼서 다 남아 있어요. 단 우리는 고종과 순종 시기 때 왕조실록은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집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니 이제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순종까지를 빼주세요. 그리고 왕조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초를 열어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들어갔다라는 거가 밝혀졌죠. 자, 4번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한 거 당연히 맞고요. 5번에서 원래 사고가 4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기 춘추관에서 하나 있었고요. 성주, 전주, 충주 이렇게 있었는데 전주 사고 빼고 홀딱 다 불사버렸죠. 그래서 이후로는 5개를 만들어서 오대산, 태백산, 그리고 강화도의 정족산 이런 다 산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볼까요? 664번 한번 가볼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했는데 지금 664번이랑 65번 문제에서 나왔는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요. 조선장기 지도치고는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작된 시기하면요. 태종 시기 때 이회가 주도해서 제작을 했죠. 자, 1번에서요. 개미자, 가빈자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입니까? 일단 개미자라고 하면
태종 아니면 세종이잖아요. 그럼 좀 놔주시고요. 2번에서요. 삼강행 시도라고 하면 세종이에요. 3번에서 경국대전 했으니까 이건 이제 뭐 성종인 거고요. 4번에서도 성종이니까 답이 좀 너무 쉽게 나왔나요? 1번입니다. 여러분이 개미자와 가민자는 조선 전기 대표적인 금속 활자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5번에서 지도 문제 나왔습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제 좀 쉽게 나왔어요. 답은 1번. 고려만국전도. 자, 이 지도가 절대 고려만국전도가 될 수 없는 이유.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면 조선 후기 때 들어온 세계 지도로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를 보시면 지도의 맨 가운데에 뭐가 있더라? 중국이 있더라. 그리고 조선이 그 옆에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도가 있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요 세계 지도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결합시켜서 만든 겁니다. 자, 거기 2번에서요 유럽이랑 아프리카도 있는데요. 유럽은요 중국 옆쪽인데 여기 위쪽이 유럽이고요. 아프리카는 가운데 보시면 되게 호수 같은 거 뻥 뚫려 있는 거 있죠. 그게 아프리카예요. 자, 태종 시기 때 2회가 제작했다 뭐 됐고요.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세계 지도를 탐구했다. 네, 중국의 거 참고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 666번이요. 2010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네. 왕실 행사에 대한 의식의 절차를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670번 문제 같은 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큰 실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668번입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올해 나온 문제인데요. 일단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서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근이에요. 권근. 조선 경국전. 조선이 경국대전 전에요. 조선 경국전도 있고, 권근이 아니라 정도전이죠. 조선 경국전도 있고, 육전조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서는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사육신으로 나올 수 있는 인물들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2번에서는, 그러니까 3번에서는 막 백년, 하위지, 이계 뭐 이런 사람 생각해 주세요. 2번에서는 소격서를 배제하여라고 했으니까 조광조이겠죠. 1번에서요. 집현전 출신 학자로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썼다라고 했는데 해동제국기 어디 갔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일본 다녀온 겁니다. 이 사람이 신숙주인데요. 그래서 1번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게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힌트가 되는 게 개해 약조 이후 조금씩 이완되는 일본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성종 때 편찬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개해 약조 이야기 나왔으니까 세종 시기부터 어째서 성종 시기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2번에서 조광조는 중종 시기가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3번에서 사육신이라고 하면 세조 즉위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은 죽임을 당했죠. 해당하지 아니하고 4번에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면 조선이 건국될 가장 처음 시기니까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도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안평대군의 은총을 받아서 그의 꿈속에 나와 있는 걸 누가 그랬죠? 안견의 목유도원도. 이건 좀 너무 쉬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672번 도자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이요. 고려청자죠. 2번에서는 백자죠. 3번에서도 고려청자이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요. 청자는 청자인데 제작 기법이 다르죠. 1번은 투각 기법이라고 해서 이걸 파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파서 흙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파서 그 안에다 흙을 메꾸면요. 나중에 이렇게 예쁜 흰색이 드러나게 돼요. 흰색과 붉은색 흙을 넣게 되면 흰색은 더욱더 희게, 붉은색은 검은색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청자 중에서도 상강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백자에다가요. 푸른색 염료를 썼죠. 이게 바로 청아백자. 자, 그러니까 72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 쪽 한번 가볼게요. 뭐 용비어 첨가했으니까 이건 한글 창제되고 나왔으니까 이제 세종식인 거고, 칠정산 내편 세종이 되게 자주적으로 달력 만들어 보려고 명한 거죠. 그쵸? 맞고, 농사직설도 맞죠. 그 다음 자경루도 맞죠. 자, 그러하니 적어도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준비되어진 문제를요, 풀어봤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